후반 때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후반에 D-Day 40일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D-Day 40일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 안에서 제가 했던 어떤 그 계획표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 장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집중하는 방법을 이제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40일을 최대한 집중을 해갖고 결국엔 합격이란 걸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시간 정도로 하고 마무리 이제 10분, 20분 정도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강의에 대한 마무리를 제가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질문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 또 저희 동료가 같이 왔어요.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가. 그래서 동료가 또 전해주고 싶은 그 후배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자기 공부했던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이제 지을까 하거든요. 어떻게 좀 빡빡한 것 같죠? 시간이 많지 않죠? 4시간 맨 처음에 듣고 오시면은 되게 많다고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은연중에. 하지만 시간이 적어요. 4시간 적어요. 제가 공부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시원의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모아놓고 해보면은 한 7시간씩 이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가 강의를 하면서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서론에 대한 거는 지금 강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제 삼각형, 파동, 삼각형과 파동. 그 다음에 J자 곡선. 이 J자 곡선이라는 거는 하는 거는 이게 학습 능률 그래프랑 거의 똑같거든요. 학습 능률 그래프.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듯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갖고 합격으로 그걸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본뜨기 작업. 이 본뜨기 작업은, 말 그대로 본뜨기 작업이에요. 이 국어 시간에 나왔던 그 말인데, 본뜨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가 본받아야 될 대상을 본을 떠갖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본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명강사가 있어요. 명강사가 있으면은 그분은 그 과목에 대한 강의만 하잖아요. 그 강의만 하는데 그분의 생각 자체를 다 본을 떠야 돼. 이렇게. 다 본을 떠갖고 정말 똑같이 그 선생님이 된 것처럼까지도 될 정도의 그 혼을 불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뜨기 작업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7번째로 이제 파동이란 거. 여기서 파동이란 거랑 이제 그 파동이 좀 더 확장이 돼갖고 파동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파동이란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파동이라고 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거를 지속하는 방법. 이게 학습 능률을 최단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시험 공고 40일, 이 40일이 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40일 하루라도 삐딱하면은 잡생각하고 이런 삐딱하면은 바로 좌절에 바로 떨어지거든, 나락에. 그러니까 그 일정한 파동을 여기서부터 유지하면서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반에는 이 지금 만약에 시험 공고가 됐다고 치고 40일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가야 돼야 되는지를 이제 계획표를 작성을 하는 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333 전략이라고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이 333, 이 순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문제풀이, 오답노트, 서브노트. 이 순서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333, 그러니까 이게 3이라고 하는 게 일수거든요. 날수. 그러니까 5일씩 하다가 4일, 4일씩 하다가 3일, 3일씩 하다가 2일, 2일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하루 하다가 시험 전날에는 그걸 한 방에 다 봐야 돼요. 5과목이지만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빡빡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왜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긴 시간을 오랫동안 혼자 생각 속에서 많이 해갖고, 제가 농담 따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웃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바늘이 딱 들어와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몸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눈빛에서는 진짜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 자체가 있어야 돼요. 이 40일 딱 공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 암기 과목 100점 맞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실제로 제가 수방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또 공고가 다른 직렬의 시험이 났어. 근데 과목 하나 차이네, 과목이. 그러면 저걸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한번 필기 합격을 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에서 다른 과목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근데 그 추가 자체가 너무 큰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면 당연히 못하지만 해볼만 한 과목이라면은 최대한대로 단기간에 끌어당겨갖고 다른 과목이 다 이렇게 고른 성적이랑 고른 어떤 완성도가 됐다고 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갖고 아직 안 됐으면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10번째, 목표와 실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고 지금 다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합격이란 거를 갖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합격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목표와 실천을 하는 가운데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거랑 하지 말아야 할 거랑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금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합격을 최단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났어요. 보고 나면은 수험생들이 퍼져요. 저도 퍼지고 누구나 다 퍼질 거예요. 이 퍼지는 이유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안 퍼지면서 좀 더 다음 시험에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계획표 만들기라고, 지금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한번 뒤에 한번 펼쳐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그게 다 엑셀로 만들어진 표인데, 엑셀로 만들어져 갖고 제가 늘상 쓰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디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디 알려드려 갖고 이게 필요하시면은 받으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두들기셔도 돼요. 엑셀로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 시험 공고 후 40일 전략에 대한 거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이 계획표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이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쉬어갈 틈이 없어요. 빡빡하거든요. 빡빡하지만 하셔야 돼요. 마음가짐 자체를 좀 굳건히 하시고 이제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지방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되게 된
너는 왜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면접 때도. 직장을 다니다가 너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어? 이런 면접 질문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이제 대학교 마치고 한 3년, 4년 정도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정말 재밌게 잘 다니다가 항상 이 고비는 이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3년이 이 고비예요. 3년. 3년 지나면은 이걸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돼. 이런 생활을, 직장 생활을. 야, 되게 갑갑하고 삶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사람 치이면서 지하철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제 자신 자체가.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형이 지금 공무원인데 저희 형수님이랑 형이랑 주위에 이제 어떤 그 권유에 의해서 공무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서 그냥 살짝 발을 한번 찍었다가 거기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 난 체질이 아니야. 나 공무원이 원래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형과도 얘기할 때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되게 조금씩 가다 보면은 글로 이제 빠져버려요. 이렇게 쑥.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갖고 근무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 때문에 회사를 퇴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한 달을 두고 말려요. 그냥 힘들어. 공무원 되게 힘들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한 3-4번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뿌리치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에 종합반을 들어왔어요. 여기 종합반을.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공무원 기본 10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본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수험 생활을 과연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몸 자체가 이게 따라갈까가 벌써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저희 형이 무작정 그냥 종합반에 들고 여기 고시원을 잡아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살던 집은 흑석동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당연히 그냥 형 말 믿고 그냥 종합반 들고 여기 이제 도서관 잡고 집에 가서 이제 잠만 자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됐어요. 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시원 여기 다 아마 계시고 여기 학원을 지금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시고 계실 텐데 다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나니까 기로에 섰어요. 어떤 기로에 섰냐면은 이 사람 마음이 또 이제 또 시험 보려고 했던 시험은 떨어졌지. 이제 이걸 더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1년 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 마음이 여기가 있으면은 회사 생활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야 그냥 지금 1년 했으니까 다시 그냥 공부를 계속 하자. 공부를 하고 언젠가는 합격을 하는 걸 하자.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말 미칠 정도로. 이때 저희 형이 또 구세주거든요. 저희 형이 책 한 권을 딱 던져주더라고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책 한 권을 던져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1년 동안에 서포트를 해줬지만 어떤 내용이나 사상이나 이런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줘서 저를 이끌어줬지만 이제 1년 후부터는 이제 너에 대한 문제다. 이제 너의 인생이다라는 거지. 이제는 내가 너를 커버를 못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형이.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서운한 면도 있지만 없지 않아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내가 선택을 결국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던져준 책을 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걸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날에. 다 읽었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해답을. 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은 그 책에 뭐라 써있냐면은 하나의 인간이 2가지 가치관이 병립되면은 지금 상반되는 가치관이잖아요. 상반되는 이 가치관이 병립되면은 답을 그 저자가 뭐라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